안녕하세요. 궁금하기예요. 좋은 소식이 있어요. 거절을 당하더라도 할 말 없는 저의 무리한 요구 조건을 슈피겐에서 흔쾌히 받아주셔서 제가 투명한 리뷰를 계속해서 진행하는데 무리 없는 선에서 추후에 광고를 진행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, 조만간 슈피겐과 함께하는 구독자 이벤트 준비해서 인사드릴게요. 다들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점점 더 성장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더욱 다양한 혜택이 돌아오도록 노력할게요.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. 많은 분들이 이미 애플워치에 대한 영상이나 정보를 어느 정도 찾아보시고 들어오셨을 테니 이번 시간에는 그 유튜버들이 보여드리지 못한 디테일한 부분, 그리고 전작 애플워치 6와의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. 무게는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데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일단 확인하고 넘어갈게요. 애플워치 6 알루미늄 43mm는 36.6g, 7 스테인리스가 51.6g으로 15g이 차이가 나는데요. 6 알루미늄 43mm 모델이 7에서 45mm로 늘어나면서 2.5g 정도 늘었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무게 차이는 꽤 나는 편이에요. 며칠 착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스테인리스가 좀 더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일상생활하면서는 크게 체감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. 충전 속도는 33%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충전량에 따라서 충전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배터리 잔량은 비슷한 조건, 충전기와 케이블은 동일한 제품으로 실험을 했어요. 그렇게 확인을 해보니 두 제품 다 20에서 30초까지는 1W 정도로 충전되다가 이후 애플워치 6는 평균적으로 2.8에서 9W를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애플워치 7은 3.2에서 3.3을 왔다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짧은 시간으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약 14% 충전 속도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화면 크기도 더 넓어졌다고 하는데 같은 화면으로 설정해서 보면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? 조금 커진 것 같긴 한데 완전 흰색 배경으로 바꿔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눈으로 보기에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밝기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. 애플워치 7이 전작보다 AOD는 70%더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. 디스플레이 밝기를 최대로 설정하고 완전 흰색 화면으로 설정해서 보면 더 밝다? 라는 느낌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차이가 보여요. AOD는 확실히 애플워치 7이 더 밝은 느낌이 들고요. 그런데 이게 정말 70%가 향상된 게 맞을지 확인을 해봐야겠죠? 이건 디지털 휘도계인데요. 디스플레이 밝기를 측정하는 도구예요. 수치가 높을수록 밝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번에 새로 하나 장만했어요. 이걸로 여러분들께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겠네요. 빛에 따라서 밝기가 자동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조명을 바로 앞에 두고 같은 조건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먼저 켜진 화면으로 보면 흰색 화면은 애플워치 6가 최대 252, 7이 최대 274로 약 8.7% 증가, 빨강으로 측정을 해보면 6가 최대 51, 7이 55로 약 7.8% 증가, 초록색은 6가 181, 7이 193으로 약 6.6% 증가, 파란색은 6가 27, 7이 32로 약 18.5% 밝기가 증가했네요. AOD 화면은 어떨까요? 흰색은 6 모델을 측정해보면 5.6, 7이 10.3으로 약 84%, 빨강은 6가 4.3, 7이 7.7로 약 80%, 초록색을 보면 6가 6.1, 7이 14로 약 130%, 파란색은 6가 0.7, 7은 1, 약 43% 증가했네요. 전반적으로 애플워치 7이 밝기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색감 자체도 애플워치 7이 좀 더 나은 느낌이었는데 도대체 70%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오게 되는 걸까요? 많은 제품들이 출시할 때 70% 향상되었다 라고 한다는 건 어쩌면 장사의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대중들의 심리를 움직이는 마법 같은 기술이라도 있는 걸까요? 그럼 스크래치 테스트를 해봐야겠죠? 애플워치 스테인리스와 알루미늄의 차이점으로 본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바로 프레임인데요. 알루미늄 프레임과 스테인리스 프레임으로 구분되어 있어요. 스테인리스가 아무래도 좀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스크래치에 약하다는 평이 많더라고요. 이건 아이폰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일반은 알루미늄, 프로라인은 스테인리스 테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케이스를 탈착할 때 스크래치가 났다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프로라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. 이걸 비교해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먼저 알루미늄 테두리부터 볼게요. 3번은 전혀 표시가 없고요. 4번으로 한번 긁어봐도 전혀 표시가 안 나요. 5번으로 한번 긁어보니까 조금 긁히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표면이 살짝 매트해서 그런지 눈으로는 거의 표시가 안 나요. 6번으로 한번 긁어볼게요. 6번으로 긁으니까 바로 표시가 나네요. 보이시나요?
다음 스테인리스 모델을 볼 텐데 벌써 스크래치가 났네요. 도대체 어디서 생긴 스크래치일까요? 일단 스크래치가 없는 쪽으로 긁어볼게요. 먼저 3번을 긁어보면 전혀 긁히려는 느낌도 안 들어요. 다음 4번. 살짝 긁히네요. 보이시나요? 4번에서 스크래치가 난다는 건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스크래치는 못 막아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보호 대책을 강구하시거나 포기하고 사용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. 알루미늄 테두리의 경우에는 같은 경도에서 긁었을 때 전혀 표시도 안 나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으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액정의 소재가 달라요. 일반 모델들은 이온 X 글라스를 사용하고 있고 스테인리스 이상 모델들은 사파이어 글라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스테인리스 모델이 액정 스크래치에 더 강해요. 그럼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? 먼저 알루미늄 모델은 사용하면서 좀 잔기스가 많이 생겼는데 기스가 없는 부분으로 한번 긁어볼게요. 먼저 5번. 전혀 표시가 없고요. 6번은 좀 미세하게 표시가 나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이네요. 가운데를 긁으면 좀 보이려나? 표시가 안 나네요. 그럼 7번. 바로 표시가 좀 나네요. 다음 스테인리스 모델. 이건 그냥 바로 7번부터 갈게요. 혹시 제가 가운데 긁고 있어서 놀라셨나요? 안 긁힐 거라고 믿고 한번 긁어봤는데 안 긁혀서 다행이에요. 8번부터는 무서우니까 테두리로 긁을게요. 살짝 긁히는데 보이시나요? 이걸 3분 동안 한쪽 부분만 계속 긁으니까 이 정도 스크래치가 생겨요. 무슨 차이인지 알루미늄 모델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8번으로 긁었을 때 살짝만 갖다 대도 이렇게 바로 표시가 나게 된다는 거겠죠? 이왕 하는 김에 9번도 한번 볼까요? 망한 것 같죠? 좀 더 멋지게 그리고 싶었는데 진짜 더럽게 안 긁혀서 참 속상하네요. 이건 뭐같이 보이시나요? 좀 못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저만의 소중한 애플워치가 탄생한 기분이네요. 오늘의 결론. 애플워치 구매 시 액정 스크래치 보호가 중요하다면 스테인리스, 테두리 스크래치 보호가 중요하다면 알루미늄, 투명 PC 케이스가 경도 3에서 쉽게 긁힌다는 점으로 봐서 아이폰 케이스 탈착 시 케이스 때문에 테두리 기스가 난다기보다 테두리에 붙은 모래나 먼지 속에 있는 미세한 금속 물질이 스크래치를 낼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들고, 더 높은 등급으로는 티타늄 소재가 있는데 이걸로 구매하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겠지만 가격이 너무 사악해요. 어쩌면 이게 애플의 큰 그림이 아닐까요? 그럼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